한국어. 그런 은혜를 모르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겠다고?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여기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가 아버지에게 혼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를 보세요. 한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국어로 된 책으로요. 여성은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유은아입니다. 저는 일본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단한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엄청 특별할 것 없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정년으로 회사를 은퇴 후에 소일거리를 하고 지내세요. 그야말로 특별한 것 없는 일본의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해외도 한 번 나가본 적이 없고 여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의 팬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전지현 배우와 김수현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고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뛰어난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이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김수현 배우는 외계인인지 새로운 드라마인 눈물의 여왕에서도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10년 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김수현 배우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일본이 굉장히 잘 살던 시대를 사셨던 사람이라서 한국이 아직도 일본에 비해 한참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까지 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이 잘 나가던 시대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아끼고 절약해야 그나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셔서 엄마랑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셨거든요. 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됐을 때 저는 학교 친구 스미레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는 지금처럼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지만 정말 즐겁게 공부하였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과학적이라서 배우는 내내 감탄을 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와 스미레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짧게 2박 3일의 일정이었어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자 역시 아버지는 한국 같은 후진국에 뭐가 볼 게 있냐면서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열등감이 있어서 한국에 가면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면서 한국 여행을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본 한국은 일본만큼 멋진 곳이었다고 했어요. 물론 드라마로만 한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가서 겪어보고 한국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며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는데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가까웠어요. 비행기를 탄 지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저와 스미레는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라서 우리가 비행기를 잘못 탄 줄 알았어요. 인천공항은 우리가 출발한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공항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출입국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정말 빠르게 처리가 되었고 짐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한국 공항의 직원들도 다들 너무 친절해서 처음 해외에 나와서 긴장한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는 인천공항은 굉장히 넓은 공항인데 돌아다니는 게 편했습니다. 출입국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대단히 큰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이리저리 구경했어요. 무엇보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공중화장실 특유의 이상한 냄새도 없고 너무나 깨끗하고 최신식 화장실이 멋졌어요. 우리는 첫 번째 여행지로 가기 위해 스마트폰의 앱을 켜고선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헷갈려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국 여성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가려는 곳을 못 찾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서 조금 겁을 먹었는데 그 여성분은 여행 재미있게 하라는 말까지 해주고 친절하게 역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미리 알아둔 대로 역으로 가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내려가자마자 저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 역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멋지게 되어 있지는 않았고 모든 역에 다 스크린 도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추락 사고가 나거나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서 학교나 회사에 지각할 때도 꽤 있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세련된 모습과 깨끗한 지하철역을 보자 일본의 지하철역이 너무 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들렸고 곧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는데 스크린 도어 덕분에 지하철이 들어올 때 바람이 부는 일도 없어서 기분 좋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깨끗하고 좌석들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앱을 보려고 하는데 무료 와이파이까지 됐고 지하철의 모니터에서는 현재 역과 다음 역도 보여줬어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방송도 잘해줘서 외국인인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하면서 지하철의 여러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는데 한국은 다른 선의 지하철을 타는 것도 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갈아타야 할 지하철 노선의 색깔이 벽을 따라서 쭉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 안내판도 잘 되어 있어서 안내에 따라서 가다 보니 굳이 핸드폰 앱을 볼 필요도 없이 갈아타야 할 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노선마다 회사도 다르고 역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도 많았고 역 밖으로 나가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는데 그 전에 들릴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복대여점이었어요. 한국 여행 유튜브를 보면 많은 사람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 예쁜 한복을 한국에 가면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한복이 있었고 우리는 행복한 기분으로 예쁜 한복들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남색 치마에 분홍색 저고리를 골랐고 스미레는 크림색 치마에 빨간색의 저고리를 골라서 입었어요. 한복은 처음 입어보는 거라서 어떻게 입을지 잘 몰랐는데 점원분이 친절하게 어떻게 입는지 알려주셨고 한복을 갈아입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쁘다면서 웃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한국은 도시에서 산이 보여서 그 풍경이 너무 멋졌습니다. 경복궁은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서 표를 끊을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정전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감탄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곳인 경회로라는 곳은 연못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한국의 옛날 궁궐을 거닐고 있자니 신비롭고 행복한 기분에 흠뻑 취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는 같이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 촬영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진짜 놀라웠는데 예쁘게 찍어주려고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에 너무 놀랐고 그 모습에 감동하면서 우리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사진을 찍어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며 즐겁게 여행하라고 말해줬어요. 이곳에서 정말 친절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밥을 먹으러 간 곳은 매운 주꾸미라는 음식이 파는 곳이었습니다. 미리 맛집 앱에서 찾아놓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점원이 안내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가게에는 메뉴를 모니터를 터치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어도 연습해 볼 겸 한국어 메뉴를 보면서 메뉴를 골랐어요. 일단 제일 먹어보고 싶던 매운 주꾸미를 2인분 주문하려고 했는데 매운맛도 매운맛과 덜 매운맛을 선택하라고 나왔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우리는 매운맛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묵사발도 주문했는데 그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묵사발은 한국의 전통 요리로 메밀로 만든 묵을 얇게 썰어서 차가운 육수에 넣어서 채소들을 넣어서 먹는 요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난다고 되어 있어 매운 주꾸미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자리로 큰 접시에 엄청 매운 냄새가 나는 주꾸미가 나왔고 큰 그릇에 밥이 하나씩 나왔어요. 점원은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있는 접시를 테이블에 놓아주면서 주꾸미와 채소를 넣고 비벼서 먹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음식들이 푸짐하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밥에 주꾸미를 올리고 콩나물과 무채 등을 넣고 열심히 비볐습니다. 바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는데 주꾸미가 맵긴 했는데 밥도 있고 채소들이 섞이자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같이 나온 묵사발도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시원하고 달콤하고 메밀의 고소함이 느껴졌어요. 주꾸미가 매워서 눈물이 나기는 했지만 묵사발과 함께 먹었더니 두 요리가 참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미레는 좋은 곳도 구경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한국에 와서 먹으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홍대를 놀러 갔어요. 여름에 한국을 온 탓인지 숙소에서 나와서 역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더워서 몸이 익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자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시원해졌습니다. 한국의 홍대는 일본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곳이어서 다들 한번 가보고 싶어 했어요. 맛집도 많고 예쁜 카페들도 많아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홍대 근처에는 연남동도 있었는데 공항철도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서 공항에서 바로 오기도 좋았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자니 다양한 가게들과 예쁜 카페, 음식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곳곳에서 음악이 들려서 흥겨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남자도 여자도 키도 크고 세련되고 예뻤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홍대의 맛집으로 우리는 함께 한국의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나오는 음식 중 김밥이 있고 라면도 있고 그리고 치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을 배우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도대체 맛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닭튀김이라는 요리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음식인데 한국 치킨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의 가라아게와 많이 다른 걸까 생각했어요. 치킨을 주문하고 자리에서 기대에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의 치킨 요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 반반으로 된 메뉴를 시켰어요. 치킨을 우리 테이블에 올려주신 직원분은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해줬어요. 우리도 즐겁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먼저 후라이드 치킨을 한 입 물었는데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그 맛과 향은 새로운 느낌의 닭튀김이었어요. 바삭바삭한 튀김옷의 질감과 그 속에 숨겨진 육즙 가득한 닭고기의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양념치킨도 한 입 먹었는데 이번에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바삭한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단연코 한국 치킨은 제가 맛본 치킨 중에서도 최고의 치킨이었어요. 스미레도 계속해서 정말 맛있다면서 바삭 소리가 나는 한국 치킨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건 일본 가서도 그리울 것 같다면서 정말 맛있어 했어요. 식사 후에는 홍대에 화장품을 파는 올리브영에 갔어요.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도 좋기로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온 건 아니라서 올리브영에서 우리는 한국의 화장품을 즐겁게 구경했는데 매장 안에는 많은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스미레는 좋아하던 여자 아이돌이 잘 사용하는 아이섀도우와 립글로스를 샀고 저는 마스크팩과 기초 화장품을 샀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테스트해보면서 정말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말로 립글로스의 다른 색을 한국 점원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친절하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왔고 테스트로 입술에 발라볼 수 있게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거리로 나왔는데 구경할 곳도 많고 예쁜 것들도 많이 팔아서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이 거리에 있어서 활기찬 느낌이 참 좋은 홍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올리브영 점원분이 달려와서 우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 점원분은 자신이 돈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적게 줬다면서 아까 받은 잔돈보다 더 많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서 점원분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잘못 계산된 것인지도 몰랐을 텐데 이렇게 달려나와서 돈을 더 돌려줘서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고는 저를 쫓아와서 제대로 된 돈을 돌려주다니 우리는 한국 사람의 정직함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며 스미레는 감탄하였습니다. 재미있게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선 음료를 마셔야 하겠다는 생각에 카페로 갔어요. 카페가 꽤 커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주문을 하나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주문을 모두 기계가 받아서 신기했고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기계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현금을 주로 써서 저는 카드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잘생긴 한국 남자분이 현금은 직원에게 가서 주문해야 한다고 서툴지만 일본말로 차근히 말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서 감동했어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여행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직원에게 현금을 보여주면서 주문했고
주문한 음료를 받아서 좌석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어떤 여자분이 음료를 주문하셨어요. 우리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귀엽다고 동시에 말했어요. 그 한국분은 우리의 반응에 웃으시면서 강아지에게 인사를 해야지 하고 말하셨어요. 우리는 그 한국 여자분에게 강아지의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름과 나이를 알려줬고 잠시 우리랑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한국을 오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겪어본 한국은 발전하고 좋은 곳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 친절했어요. 스미레와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라서 걱정도 된 게 사실이었지만 한국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일본 사람이 한국 여행을 많이 가서 한국의 멋진 모습과 친절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행을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국은 너무 멋진 곳이었고 일본 사람이라고 차별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우리 가족끼리 한국 여행을 가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별말은 안 하고 생각이 많은 표정이셨어요. 며칠 후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요즘 한국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대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을 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후에 우리는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대장금이라는 한국 사극을 보시고 나서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봐온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변화에 정말 놀라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 보시고는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책들을 사와서 읽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대사를 이렇게 놀라운 문체로 글을 써낸 한강 작가의 책을 주위에 여러 사람에게도 권하고 있다면서 저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요즘 서점에 가면 한강 작가의 책이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국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은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어 간판으로 된 한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류와 더불어서 요즘 어린 친구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죠?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을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한국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